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홍국 교수의 이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정치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여야 간 대립은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정당의 탄생 목적이고 더 높은 수준의 더 품격 있는 언어 그리고 뛰어난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선택받기를 원하는 것이 정당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정당은 필연적으로 경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국회도 그렇게 때로는 난장판이 될 정도로 여야 간에 아주 심각한 갈등과 대립이 있습니다. 필연적이지만 그것을 얼마나 멋진 선의의 경쟁의 장으로 바꿔내느냐, 이것이 바로 정당의 존재 이유이고 또 그것이 결국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때 그 정당은 정권을 잡게 됩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해 왔습니까? 독일은 어떻습니까? 사회당 그리고 기민당 여러 정당들이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있고요. 또 영국도 마찬가지죠. 노동당과 자유당 이런 정당들이 끊임없이 보수당과 함께 이렇게 경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정치의 묘미일 거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인들의 의지가 잘 드러난 것일 겁니다. 이제 가을을 지나 조만간 겨울에 예산안 국회 시절로 들어가는 우리 국회 아마 더 치열하게 싸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싸우더라도 저는 최소한의 정치가 지켜야 될 품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적대적이고 저급한 대통령 공격, 정치의 품격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 28일 자유한국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 옳은소리에서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하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아마 내년 총선을 겨냥한 작품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명한 그런 재킷이라든가 바지를 이제 줍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경제 바지를 주변에서 줍니다. 그러면서 소득 주도 성장 등으로 나라의 경제를 망쳤다 라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경제 바지를 입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안보 재킷을 이제 이 신하들이 둘러줍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안보 재킷을 놓으면서 이 북한을 이제 북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축포의 함성들을 미사일을 쏘는 것을 빗대서 얘기합니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그리고 여러 가지 발사 실험을 축포라고 본인에 대한 축포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아주 어리석은 임금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계속 막 진행을 하면서요. 인사 넥타이를 얘기합니다. 또 넥타이를 채워주는데요. 엉터리 인사를 했다라는 그런 비유를 또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조국 전 장관이 전 법무장관이죠. 이미 법무장관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는 수갑을 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왜 수갑을 차고 있을까요? 아직 검찰이 소환도 한 적도 없고 검찰이 어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아직 어떤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갑을 찬 이것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옷을 벗은 채 바라보면서 조국 전 장관이 은팔찌를 차니까 참 더 멋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제 이 장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 나옵니다. 이런 속에서 국격은 망쳐지고 있고 그런 대통령은 재앙, 문재앙이다 라고 이제 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할 지점이 있습니다. 야당은 당연히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할 그리고 비판할 자유가 있습니다. 또 그걸 하는 것이 야당의 임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의 지도자,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투표를 통해 선출됐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존경받고 있고요.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도 40%대 후반입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0%대 후반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을 국민들에게 일을 잘하라고 격려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벌거벗은 어리석은 인물, 또 재앙의 대상으로 조롱하고 옷을 벗겨서 국제사회에 깎아내립니다. 이런 정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적대적 감정, 저주, 원한 이런 것들이 서려있는 야당의 그런 극한적이고 저급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는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만들지 못했다. 대통령 잘못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한다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속으로 뜨끔할 겁니다. 왜? 자신이 얘기했던 공약을 아직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 민생의 문제점 여러 가지들을 날카롭게 정말 객관적인 수치와 또 팩트를 제기하면서 비판한다면 국민들은 아마 도리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하라라고 더 많은 비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을 옷을 벗겨서 재앙이라는 표현으로 부르면서 깎아내리는 모습, 과연 이런 야당을 국민들은 좋아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에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만족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지점이 많습니다. 인사의 문제도 그렇고요. 또 경제의 성과를 이루어가는 과정들, 그리고 청와대와 행정부가 일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따끔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이렇게 조롱거리로 삼고 비웃고 재앙이라고 표현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그런 술자리에서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이기도 하고요. 또 국가 운영에 대해서 불만과 비판을 가졌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극우 우파 세력들 나가면 뭐 대통령의 사진을 찍고 별별 일을 다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시위, 집회, 표현의 자유 일정한 선까지 분명히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함께 온 국민이 선출했던 투표행위를 통해서 선출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내가 반대해도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나가면 그런 대통령을 우리는 믿고 또 존중해줘야만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존중하는 것이죠. 대통령의 옷을 벗겨서 벌거벗은 임금님, 어리석은 임금님으로 조롱할 때 그 조롱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조롱이고 우리 국민 개개인에 대한 조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급한 정치는 이제는 과거, 퇴행의 시대, 아주 오래된 구시대의 박물관으로 사라져야 될 잘못된 정치 패턴입니다. 자,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어땠습니까? 당시에 한나라당은 박근혜 당시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을 노가리라고 놀리면서 온갖 욕설을 하는 환생경제라는 연극을 진행했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당시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면서 노가리를 비롯해서 무수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당시 짓밟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당시에도 분노를 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정치의 격을 낮추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정치 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얘기들, 가짜 얘기, 거짓말 이런 것으로 폄훼하고 싶더라도 최소한의 지켜야 될 품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식 발표장에서 본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 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옳은 소리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친근하게 이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 가당치 않습니다. 당장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국민 사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저급한 정치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국가 지도자를 조롱하는 저급한 그런 행태를 더군다나 그것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에 지원된 국고 보조금을 통해서 정당이 만든 행위입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 국가 지도자를 조롱하고 우리의 국격을 훼손한 행위. 이것은 날카롭게 지적받고 비판받고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는 정말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리어 합리화하고 이후에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는커녕 도리어 큰 소리를 하고 우리 국격을 더욱더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행위가 잘못됐다면 여당의 행위 비판받아야 됩니다. 야당의 행위, 야당도 일정한 선을 넘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오늘의 사자성어 저는 지록위마다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불렀던 환관, 조고와 다른 그런 여러 가지 간신들의 행동, 우리는 지록이마라는 그 단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이끄는 대통령의 행위를 이렇게 저급한 행태로 깎아내리려는 이런 지록이마와 같은 행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삼인성호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모여서 호랑이다 그러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짓말, 가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최소한도 스스로의 품격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최소한도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 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역할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저는 이런 얘기들은 소위 말하는 가담항설이다. 길거리에 떠도는 풍문, 잘못된 소문들이 나중에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많은 사람이 주장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런 역사,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프랑스에서 드레푸스 데이가 어땠습니까? 무수한 극우 인사들과 군 내부의 그런 잘못된 행동 때문에 드레푸스 데이는 정말로 오명을 쓰고 국가의 반역자라는 이름으로 오지의 감옥에 갇혀서 정말 절망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미국의 메카시 선풍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메카시 상원 의원이 했던 거짓말, 미국 의회뿐만 아니라 곳곳에 공산주의자들이 있다는 그 거짓말로 인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미국 정부와 또 FBI, CIA에서 처벌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메카시의 거짓말이었고 선동이었음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치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대통령을 노가리라 부르면서 온갖 욕설과 거짓말로 대통령을 폄훼했던 그 정당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현직 대통령을 우롱하고 우리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행위. 저는 이런 거짓말과 가짜 뉴스가 사라지는 세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열정과 꿈을 가지고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와 야의 갈등으로만 나눠지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양시양비론으로 흐르는, 그래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다, 여도 잘못했고 야도 잘못했다, 이렇게 똑같이 비판하는 그런 행위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 균형을 맞추는 것 중요합니다. 여당을 비판하면 야당도 비판 일정한 선에서 해줘야 되고요. 야당을 비판할 때 또 마찬가지로 여당도 일정하게 그런 균형을 맞추는 것은 일정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거짓말과 가짜 뉴스로 우리 국가 지도자와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는 당연히 국민의 단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안검사일 때 황교안 대표 어떠했습니까? 무수한 민주화 운동을 하는 학생들 잡아다가 국가보안법 적용시키고 많은 일을 벌였습니다. 아마 본인이 지금 검사 입장이라면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제작본부장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의 그런 고위 간부들 아마 처벌할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합리화를 하는 모습들 너무나 저속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더군다나 패스트트랙 때 불법을 저지른 의원들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겠다, 표창장을 주고 현금 50만 원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불법과 폭력을 저지른 사람에게 표창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야당에 의해서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을 견제하는 여러 가지 정부를 견제하는 목소리와 균형을 맞춘다는 틀에서 이것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될 잘못된 행위입니다. 저는 그 점을 반드시 이 땅의 지식인이라면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당이 잘못하는 것, 또 문 대통령이 제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치 못하고 있는 것 당연히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도를 넘어서는 부분은 분명히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는 국민을 받들기 위해서 바위처럼 단단하게 민주주의와 정의를 외치고 그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릴 시는 유치한 시인의 시 바위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익숙한 시일 텐데요. 저도 참으로 좋아합니다. 남성적인 중후함, 장엄함, 그리고 당당함이 넘치는 유치한 시인의 시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바위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시인데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낭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위, 청마 유치환.
내 죽으면 한 개의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에 물들지 않고 희로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이 깎이는 대로 억년 비정의 한묵에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흐르는 구름 먼 원래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정치는 이런 바위가 돼서 국민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많은 외침,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또 중국의 이 사드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압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외우가 있고요. 내환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국민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정치의 본분입니다. 이 가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우리 조국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의 시를 준비했습니다. 김현성 시인의 가을의 기도입니다. 모국어를 사랑하는 시인의 마음이 잘 드러난 가을의 시입니다. 이 가을에 이런 서정도, 이 서정과 또 감동의 시간도 가지시고요. 또 나라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다지는 그런 가을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라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가을의 기도, 김현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달아나는 까마귀같이. 너무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의 한글 모국어를 사랑하는 시인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뭐 영어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외국어를 남용하는 그런 그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현학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그런 경향들을 최근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모국어, 우리 대한민국 통일의 그날 북녘동포도 사랑하고 우리 모국어 한글도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세계 속에 빛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너무 존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국격이 살아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황교안 대표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좀 더 겸허하게 우리 국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의 갈 길이 멉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사도민고 김옥 교수의 이슈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